자,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는 3월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분과 같이 머리를 좀 맞대 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피가 그래도 2,600선은 깨지 않고 네. 잘 지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엔비디아 호실 쪽에도 불구하고 내려온 건 좀 아쉽지만 이런 부분을 잘 버텼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 미국 쪽의 상승 그 강도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그에 대비했을 때 국내 시장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뭐 어제장을 참고 삼아 본다면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국내 AI 관련주들의 영향은 사실상 좀 제한적인 편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코스피 레벨 자체가 이제 작년 12월에 저점 기록하고 나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지수 레벨 상승이 이어진 이후에 이제 한 이번 주 정도서부터 좀 계속 횡보세를 보이다가 어제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 어제의 지수 하락 같은 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이제 배당 선진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오늘자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제 날짜가 배당락일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락한 영향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지수 레벨 자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잘 지키고 있는 편이 올해에는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배당락이면 일시적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아, 그러면 엔비디아는 네. 저희 앞서도 얘기 조금 나눴지만 매출 EPS도 그렇고 앞으로 네. 가이던스도 전 개인적으로 괜찮게 나왔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좀 달랐던 걸까요?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대체 이런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원인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가장 큰 원인으로 본다면 그동안에 상승해 왔었던, 물론 이제 M7의 뭐 실적 발표 결과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뭐 하회한 수준도 아니었고 올해 캐펙스 추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추가 상승 여력이나 혹은 이제 기대 수익률 상의 부담이 좀 이제 있는 밸류에이션 레벨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AI 비관론이나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M7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제 캐펙스 증가세가 뭐 서프라이즈급으로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쉽게 반전되기는 이쪽 영역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좀 딥시크 등장하고부터 본격화된 것 같은데 이제 AI와 관련된 모멘텀이 기존에 이제 M7이라든지 이런 솔루션 업체들 쪽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이제 이 AI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 영역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업보다는 좀 제조업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뭐 AI 접목시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크게 주가 상승이 이어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히려 향후에는 지금 뭐 실적 발표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향후에 어떤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기대 수익률의 문제였다. 다시 네. 말해 이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어느 정도 실적 부분이 다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제는 매크로에 좀 민감하다. 그런 부분이 산 넘어 펼쳐지지 않을까. 산이네요. 그죠? 매크로라 하면 또 PC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예. 잠시 뒤에 의견 들어보고요. 네. 요즘에 그래도 우리 증시가 선방하는 데는 이미 작년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 때문이 아니라 이젠 연기금 덕분이 됐어요. 이 정도로 막 거의 지금 보니까는 39거래일 연속 한 달도 넘게 지금 네. 사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저평가 매력이 이렇게나 아직까지도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네. 걸까요? 일단은 뭐 지난주랑 지수 레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지수 레벨의 PBR
그 밸류에이션 레벨 기준으로는 0.9배 정도 수준을 살짝 웃도는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 해당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뭐 하방이나 상방 모두 조금 제약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상방을 제약하는 그러니까 하방을 제약하는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상의 뭐 저평가 수준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상방을 제약하는 요인은 아무래도 뭐 아직까지 관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국내 기준금리 인하 이번 주에 하면서 한미 금리 차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미국 PCE 물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달러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나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하나 방향성을 잡을 수 없는 네. 시기라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코스닥 쪽으로 뭐 요즘엔 중소형주의 네.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라라는 의견도 있으신데 막상 섹터별로 대장들을 보면 또 다 코스피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 예.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뭐 솔직히 이제 종목 선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보고 있고 뭐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뭐 개별 종목이나 어떤 대장 섹터 이런 부분들 뭐 갈라내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최대한 좀 불확실성이 적은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닥 중소형주 이쪽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또 최근 강세 섹터 변화에서 저는 좀 힌트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뭐 제약이라든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쪽도 강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오락문화 섹터가 오랜만에 계속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게임도 들어가 있고 뭐 교육, 엔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본다면은 그래도 뭐 미국 관세 이슈로부터 조금 거리가 있거나 네. 혹은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뭐 내수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영역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또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좀 포진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조금 그쪽 영역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제와 좀 비슷한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관세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로 제약, 바이오, 또 네. 의료기기, 게임, 엔터. 사실 제약 쪽은 그죠? 또 관세를 언제 부과할지 그렇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면 자유로운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게 코스닥이라서 조금 더 선방하는 모습. 자,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또 큰 이벤트 중 하나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달이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출범을 하는 대체 거래소가 네. 있죠. 넥스트레이드. 이 부분 증시 탄력성을 좀 더 해준다고 보세요. 3월은 네. 생각해보니까 대체 거래소도 출범하지만 마지막엔 또 공매도가 있어서 서로 좀 맞습니다. 항상 뭐 하나 이렇게 네. 딱 부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음 주 첫 거래일 넥스트레이드라고 네. 하는 이 대체 거래소가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한국 거래소 대비 뭐 수수료도 낮게 하고 뭐 이제 거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성을 제공을 하면서 이제 강점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생각보다 국내 증권사가 28곳이 참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거래 대상 종목이 좀 다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3월 4일에는 거래할 수 있는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제 월요일마다 순차적으로 추가돼서 발표가 되는데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대거 포함되게 되는 시점이 이제 3차 발표일인 3월 24일입니다. 그때 이후의 성과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3월 4일에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거래되는 종목 개수가 네. 원체 적기 때문에 뭐 증시 부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막 몇백 개까지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조금 맞아요. 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면은 상장한 새내기 네. 주들이 있죠. IPO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어요. 워낙 고점에 대한 부담인 네. 건지 아니면
이제는 나올 게 다 나왔으니까 새로운 것에 목마른 분들이 많이 계신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앞서서 얘기한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이제 뭐 기대 수익률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주에 상장한 뭐 위너스라든지 LK캠 같은 종목만 보더라도 상장 당일에 이제 뭐 176%, 뭐 206% 이렇게 오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 지수 상승 흐름에 이제 IPO 시장 성과도 대체로 좀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지난 1월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IPO 관련 제도를 좀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IPO 시장에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IPO에 있어서 좀 개별 종목별 요건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뭐 3월 초중순 정도까지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한택이나 TXR 로보틱스, 더즌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 부담 면에서도 덜 부담스럽고 가격 레벨 부분에서도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종목을 또 추려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네. 예. 자, 끝으로 저희가 이제 3월 달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 좀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뭐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일단은 이제 월말에 공매도 재개가 나타나면서 그에 대한 좀 선행 매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정기주총 시즌도 3월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좀 이벤트가 많은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기주총 시즌과 관련해서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배당 확대를 요구하거나 뭐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의 재원이 충분한, 그러니까 유보금이 회사 내에 많은데 이제 배당 성향이 최근 들어서 좀 약화되는 양상을 보였었던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을 꼽자면은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소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주도주의 손바뀜이라든지 뭐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도의 이제 확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후 시장의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주도주의 손바뀜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기존 주도주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간다는 건데, 이제 업종 내 2등주라든지 혹은 이제 뭐 업종 평균 대비했을 때 밸류 갭을 확대하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뭐 테크윙이라든지 뭐 조선 내에서는 뭐 HD현대미포나 뭐 방산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탈출하지 말고 공매도 덕분에 좋은 차기 후속주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테크윙, HD 현대미포 끝으로 한국항공우주까지 섹터 내에서 후속주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도움 말씀 너무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